자, 법원 이화영 판결문 열람 당분간 제한. 국정원 비밀 문건 포함돼. 어이가 없습니다. 판결문이 매우 궁금했는데 열람 제한 걸었어. 이화영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을 제한했습니다. 부장판사 신진우 75년생 대구 출생. 1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 이유는 국정원 비밀 문건 내용 때문이라는데 이미 다 공개됐는데 뭔 개소리입니까? 공개됐어. 언론에도 다 공개됐어.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때 자기들이 지울 거 지우고 제출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도 쪽팔린 건 알아보지? 쪽팔린 건 알아봐? 2급 비밀로 분류된 해당 문건은 김성태 회장 등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게 된 당시 상황이 담겼으며 주가 조작 때문에 송금한 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재판을 진행할 때도 비공개 심리로 진행됐다. 이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해당 문건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 내용이 다수 포함됐는데 김성태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다만 법원은 현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판결문 열람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도 저는 조금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게 제가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을 싫어한다 말씀드렸죠. 물론 사법부 중에 판사 개개인이 다 컨트롤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신우진인가요? 이런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신진우 판사 같은 사람이 등장하긴 합니다. 75년생 대구 출생. 근데 법원에서 이거 비공개하는 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신진우가 얘기한 거 빼고라도 공개하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이 350에서 400페이지래요. 판결문이 350에서 400페이지? 이 바닥에 이런 말이 있죠. 혓바닥이 길면 뭐다?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판결문이 400페이지래. 뭐 주저리 변명할 거리가 많길래 400페이지나 씁니까? 궁금하죠? 이거 다 봐야 됩니다. 얼마나 자기도 두렵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얼마나 정석권 400페이지까지 썼냐. 그러니까는 이거 열람하지 못하게 막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김어준도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김어준도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지고 이 변호사분들 계속 불러다가 얘기하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 부인분도 모셔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에 진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이 이재명을 죽이려는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은 김승원 의원을 또 불렀어요. 김승원 의원이 이 판결을 보고 너무 빡이 친 거예요. 판사 출신 아닙니까? 김승원 의원이. 역대 이런 판결, 이런 창피한 판결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글을 썼는데 SNS에 그걸 보고 김어준이 김성원 의원 좀 나와줘서 그 얘기 좀 해달라 해서 나와서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절차도 결과도 엉망이더라. 그래서 판사의 눈으로 본 이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우리도 대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이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김성태 회장의 방북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쌍방울 내부 문건이 나왔고 그게 재판에 제출이 됐어요. 네. 그런데도 이 돈이 경기도를 위해서야. 북한과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국정원 내부 문건과 증언이 있었어. 판사는 그걸 다 봤어. 근데도 김성태 말이 신빙성이 있어. 국정원 못 믿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또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신진우 판사 국정원 기밀 문서가 있어서 열람 제한을 두겠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판사는요 국정원 내부 문건 구라야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공개를 못해? 기밀이라서 그렇게 소중한데 네가 봤을 때는 이거 구라라며. 김성태 말을 믿고 국정원 말을 못 믿겠다며. 그래놓고 기밀 문서가 있으니까 열람 제한을 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다는 건 국정원에 기밀이 있어서 열람 제한을 건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까? 심플하잖아. 국정원 내부 문건이 있었고 그게 비공개 재판으로 판사한테도 다 냈고 그 블랙 요원이 나와서 증언까지 다 했어. 판사 그걸 다 봤어. 근데 김성태 말이 신빙성 있음. 국정원 블랙 요원 말 못 믿겠음. 국정원 문건 못 믿겠음. 한 게 그 판사 아닙니까? 그래놓고 국정원 문건이 있으니까 열람할 수 없다? 거짓말인데 가짜 문서인데 왜 열람하면 안 돼?
웃기잖아. 김성태는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판사가 쌍방울이라는 견실한 회사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도 주가 조작을 위해 돈을 줄 리가 없다는 논리를 폈어. 이게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김승원 의원은 전 판사로서 이런 예단을 가지고 판결 내는 판사가 어딨냐. 신진우 부장판사는 김성태 관련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김성태 재판, 이거는 이화영 재판이잖아. 김성태 재판도 하고 있는 판사가 신진우 판사인데, 그러면 김성태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 전력들, 범죄 이력을 모를 리가 없잖아.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쌍방울은 그런 일을 할 회사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인 김성태도 주가 조작 같은 거 북한하고 같이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김성태는 주가 조작 한 적이 있는데? 사채업자 출신인데? 조폭 출신인데? 김성태 관련 재판하고 있으면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 이건 뭐예요?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여보려고 이 판사가 몸부림을 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김승원 의원이 봤을 때 너무너무 창피한 판결이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형사 합의체입니다. 배석 판사가 있어요. 주임 판사, 주 판사가 있고 가운데 있는 옆에 앉은 판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이 같이 합의를 해야지 유죄 판결 내릴 수 있는데, 배석 판사가 교체가 됩니다. 2년간 질질 끌던 재판인데 배석 판사가 교체가 돼서 그동안에 있었던 증언들 다 못 들었던 사람들이 배석을 해요.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문서로만 하고, 그러면 이제 부장판사예요. 이 부장판사가 이 재판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하면서 배석판사들한테 얘기를 막 했을 때, 설명해 줬을 때 얼마나 편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 그러면 배석판사들한테 그동안 있었는 재판에 대해서 문서로 주고 이야기도 해줬을 텐데, 이런 편견을 가진, 예단을 가진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들에게 설명했을 때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구속기간이 1년 8개월인가 1년 9개월인가 그래요. 법적으로 6개월 이상 구속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별건으로 이걸 계속 구속영장을 연장해 줬단 말이에요. 이 재판부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판사의 예단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판사의 말들, 그리고 판결문을 또 숨겨. 이거 이미 민주당에서 특검법 발의했죠. 이 검사들, 조작 검사들 수사하겠다. 갑시다. 가면 돼. 자, 이러면은 이제 배심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불타오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배심원제. 배심원제가 뭐냐면 일반 국민들 모으죠. 모아서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겁니다. 배심원들이. 판사는 형량만 결정해요. 유죄면 법리 해석을 해서 형량을 결정하고, 유무죄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배심원제. 배심원제 한다 그러면 판사들 난리 날 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소 배심원제도, 조국 대표가 기소 배심원제도 하자 그래요.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권을 다 뺏는다 하더라도 기소권은 막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소하면서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거 배심원들이 막을 수 있다. 배심원제를 만들면. 기소를 함부로 못하도록, 그리고 기소를 안 하는 것도 방지하도록. 기소 배심원제. 배심원제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벌레들이 많아. 여름 되니까 벌레들이 많아. 자, 이 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탄핵 마일리지예요. 탄핵 마일리지. 이재명을 어떻게든 기소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재명 기소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소 못해요. 만약에 이걸 기소한다? 이재명을 이걸 근거로 기소를 한다? 오히려 기소하라고 해야 되나? 어마어마한 반발이 일어날 거고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됩니다. 기소를... 근데 이재명 대표 불쌍해 죽겠다 진짜. 아유, 성남시장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털렸습니까? 그래도 안 죽어. 살아나. 경기도지사까지 됐는데도 계속 털어. 그래도 안 죽어. 그러니까 진짜 누가 칼 들고 진짜 찔렀어. 그래도 안 죽어. 와, 진짜 쟤네들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인생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정말 관심 있게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하늘이 내린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럴 수가 없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 갔을 때 끝났다 생각했어요. 저건 끝났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 어떻게 버티냐. 근데 또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진짜 불사신이죠, 불사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재명의 인생 통째를 털었잖아요. 형, 가족, 아내, 자식, 인생 통째를 털었는데 돈 한 푼 안 나왔어요. 나온 게 법인카드, 샌드위치를 몇 개 먹었냐. 한우 뭐 7만 얼마짜리 한우를 먹었냐 마냐. 이거예요, 이거. 시비 걸 게 그거밖에 없어. 그 어떠한 비리 한 적이 없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대단해. 그러니까 앞으로 고쳐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버텨달라. 염치 없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염치가 없어. 내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는데 이 건 이화영 1심 결과로 검찰이 기소를 한다? 그걸 기점으로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고 뭐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재명이 여야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면목이 없지만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 재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고 이렇게 무리한 판결을 내린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진호 부장판사 75년생 대구 출생. 이재명을 극도로 싫어하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판결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있었고 김성태의 주장이 배척당하는 증거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판사가. 최소한 이화영의 말을 100%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성태의 말에 신빙성이 있을 만한 증거가 없으면 최소한의 반반 섞어도 무죄거든요. 반반 섞어도.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판결이라고 하는 거고 판사 출신 김성원 의원도 매우 분노하고 매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사법부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치욕적인 판결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개인적으로 이 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비토감, 부정적인 생각, 이거에 강하게 매몰돼 있을 가능성. 그래서 내가 욕 좀 먹더라도 이 재판, 1심 재판, 이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기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특검도 가고 갑니다. 이 건도 커질 거예요.